안녕하세요. 역사와 지식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채널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사마천 사기 속의 숨은 보석, 한안국입니다. 신중함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그의 삶과 유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론을 시작으로 양나라의 정치가로서의 한안국, 고사성어 사회부연과 강노지말의 배경, 그리고 사마천이 내린 최종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서론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마천의 한장유 열전은 국가 경영술에 대한 사례 연구이자 권력의 한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특히 한 무제 시절, 제국의 팽창적 야망에 대한 사마천의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죠. 지속 가능한 힘은 무력이 아니라 신중함과 관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파트, 한안국은 어떻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기원전 154년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한안국은 제후국 양나라의 장군으로 임명되어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평화론이 나약함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은 뒤 나온 강자의 식견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양나라는 수도 장안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을 지켜낸 한안국은 그의 이름처럼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안국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전 경험을 통해 무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평화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선택이었죠. 한안국의 진가는 궁중 암투에서 더 빛났습니다. 황제와 그의 동생 양효왕, 그리고 강력한 실권자 두태우 사이의 갈등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양효왕의 암살 사건조차 파국 없이 마무리 지은 해결사였죠. 이런 유연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법가의 현실주의와 잡가의 통합적 사고, 그리고 황로 사상의 절제미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타협점을 찾는 정교한 지적 틀이 그의 무기였습니다. 야심만만한 젊은 황제, 한무제가 즉위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두가 전쟁을 외칠 때 어사대부에 오른 한안국은 홀로 화친의 가치를 강조하며 신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우리 삶에 녹아있는 고사성어 속에 숨겨진 드라마를 만나보시죠. 한안국은 그의 경력 중 한때 법을 위반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몽연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갑이라는 이름의 비천한 옥리가 이 기회를 틈타 몰락한 관리를 모욕했습니다. 이때 한안국은 묻죠. 죽은 제가 어찌 다시 타오르지 않겠는가? 전갑은 다시 타면 오줌을 싸서 꺼주겠다고 비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능한 행정가가 필요했던 조정은 한안국을 다시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겁에 질린 전갑은 도망쳤습니다. 권력을 되찾은 한안국은 복수 대신 전갑을 관대하게 용서합니다. 사소한 감정을 초월해 적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도덕적 우위를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가의 위엄입니다. 사마천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했을까요? 궁영의 치욕을 겪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사마천은 한안국을 통해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정의로운 재기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강노지말, 비행의 끝에 다다른 화살. 흉노가 화친을 제의하자 무제는 조정을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매파적 성향의 관리 왕회는 평화를 격렬히 반대하며 흉노를 유인하여 매복 섬멸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주장했습니다. 한안국은 이에 맞서 신중론을 펼치며 탁월하고 예지력 있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장거리 원정은 한나라 군대를 지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강노지말, 역불능임 노호, 강한 쇠뇌에서 쏜 화살이라도 그 끝에 가서는 얇은 노나라 비단조차 뚫을 힘이 없다. 그는 과도한 전선 확대의 위험이 잠재적 보상보다 훨씬 크다고 역설했습니다.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인정한 냉철한 분석이었죠. 무제는 한안국의 조언 대신 왕회의 강경론을 선택해 30만 대군을 투입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흉노는 눈치채고 달아났고 작전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납니다. 이 실패는 수십 년간 제국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한국의 경고는 단순히 전투 한 번이 아니라 소모적인 전쟁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 역사가 사마천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한국은 신중한 현실주의자였고 왕회는 야심 가득한 강경파였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한국은 사후에도 정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왕회는 파멸 후 자결로 생을 마감했죠. 최종 결정권자인 한 무제의 오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마천은 황제를 직접 비판하는 대신 현명한 조언을 거부했을 때 어떤 비극이 따르는지 보여줌으로써 암묵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속 가능한 힘은 절제와 선견지명에서 나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복수를 억제하는 관용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위엄이죠. 한한국은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으되 외교를 중시한 이상적인 정치가였습니다. 역사는 지도자의 인격과 신중함이 군대의 힘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한한국의 신중함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